네, 안녕하세요. 독고다이 로이입니다. 자,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에서 좀 바깥의 상황도 볼 겸 그 주변 이 호치민 근교에 있는 유원지도 가보고, 그리고 좀 사람들 많은 거리도 돌아다녀보고, 그리고 좀 특이했던 그 베트남 지금 단속하고 있는 샵들, 한마디로 뭐 마사지, 가라오케, 뭐 스파 이런 것들이 다 정지가 됐는데도 암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샵들, 이런 것들을 좀 다 눈으로 보고 왔어요. 점점 베트남은 솔직히 망국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. 체감적으로 솔직히 코로나를 점점점 더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분명 상황은 뭐 베트남 그 소셜 미디어인 잘로를 통해 가지고,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태 심각성을 간간히 정부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, 다 보게 되면 그냥 넘기게 되는 수준 같아요. 나 아니면 되지, 설마 내가 걸릴까, 이 개념으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저녁의 상황들과 낮의 길거리 상황들 종합해 보면 너무 평온한 것 같아요. 더구나 베트남은 문화적으로도 원래 마스크를 많이 좀 쓰고 다녔어요.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니까. 그러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의무적으로 착용한다? 이런 느낌들은 별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. 기존하고 비교하더라도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? 이 정도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먼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근교에 유원지가 있는데 뭐 오픈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상하다, 지금 이제 오픈 못할 텐데 라고 가봤는데, 이게 웬걸요? 가봤더니만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. 사람이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. 와, 이거 보고 다 나들이를 나왔는데 이럴 수가 있구나.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격리만 이루어져 가지고 뭐 다낭으로 못 가는 거지, 그 외 거리에서 예를 들어 호치민에서 다른 지역 가는 거는 별 문제 없이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 없고요. 뭐 이런 상황들 보게 되면은 어떤 정부에서 어차피 다 포기한 것 같아요. 더 이상 이거 뭐 막을 수도 없고, 지금 대외적으로 뭐 청정국가 이미지 요걸 좀 지켜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 같은데,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이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더 무뎌지게 되고, 점점 시민들은 더 방관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. 이게 오늘 낮까지 느꼈던 어떤 체감, 저의 개인적인 체감 느낌이었어요. 자, 그리고 또 일종의 또 외국인들, 이제 단물 쪽팔린 한국인, 중국인, 일본인 빼고 이제 외국인들, 유럽인들, 유럽인들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진짜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오늘도 길거리 돌아다녀 보고 그 학원가 근처도 가봤는데, 와, 이 외국인들이 마냥 자기가 무슨 스타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, 솔직히 조금 헛웃음도 나오고, 이럴 수 있구나. 물론 뭐 이 낙후된 후진국일수록 선진국가를 따라가고 동경하는 건 이해가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한국도 뭐 상당히 오래전, 뭐 2, 3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동경도 없잖아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. 솔직히 좀 그 느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뭐 어색하게 느껴지지도 않고, 이게 사회 흐름인 것 같아요. 눈에 보이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한테 얻어타가지고 가려는 거지 근성들이 좀 많았던, 아니면 신분 상승을 꿈꿨던 이런 베트남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, 뭐 한국인들 많이 떠나가고 거의 없고, 그리고 조용히 지내고 있고,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럽인들은 계속, 원래 돈이 없었으니까. 사실 이 베트남에 살다 보면은, 저는 뭐 장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유럽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. 또 유럽 거지 들어왔다.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진짜 효율적으로 노는 거예요. 괜히 돈질 안 하고 호구짓 안 하고, 술집 가면 맥주 한 병 시켜놓고 자리 그냥 축축 때리고 그냥 뭐 세워라 내어라 보내고,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서 뭐 베트남 뭐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그걸 즐기면서 살았던 거죠. 생각해보면 한국인이나 뭐 일본인, 중국인은 뭔가 내세울 게 있었어야 되겠죠. 뭐 돈이 많거나 외모가 아주 출중하거나, 아니면은 국가 경쟁력에 얻어 타가지고 뭔가 그걸 좀 누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베트남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었을
방법들이었겠죠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벌써 한 1년 다 돼가잖아요.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이 1년 동안에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. 사회가 원래 있었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베트남이 뭐 경제 성장하면서 뭐 주된 요인 중에 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사실 빈그룹이었죠. 빈그룹이라는 데와 노바랜드라는 건설사 두 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, 그 중에서 특히 빈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각종 뭐 하이테크 기술 같은 거에 대해서 집중 투자, 그리고 뭐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 사업도 진출하고 여러 가지를 꿈꾸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베트남 시민들은 국뽕에 좀 취해 있었었죠. 그러나 이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.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가 안 나오네?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거짓이 많네? 이러다 보니까 실망감은 뭐 하늘을 찔러가고 있고 머릿속에서 많이 비운 것 같아요. 체감적으로 베트남에서 빈그룹이 큰 회사라는 거는 서민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느낌들을 안 갖는 것 같아요. 뭐 1년에 뭐 사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빈그룹의 추락, 그리고 부도설, 그리고 베트남 전체 IMF설 여러 가지 말들이 돌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팩트로만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사업 때문에 빈그룹이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.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베트남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? 이 자동차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뭐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. 그러니까 자본을 통해 가지고 인수합병을 하든가 기술을 사오든가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,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, 그리고 사업 구상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부품들을 너무 비싼 금액에 사오게 됐고, 그리고 이걸 다 조립해가지고 자기네 빈패스트 자동차다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 팔 때마다 마이너스가 나고, 그리고 팩트로 그 공장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 기술,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타이어 그리고 와이퍼 정도 말고는 없어요. 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. 하다못해 범퍼, 본네트 이런 것마저도 다 수입. 더구나 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. 근데 효성마저도 한국으로 이제 이전한다고 하고 거기서 지원도 못 받고, 아무리 돈질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회적 여론이 받아줘봤자 안 된다라는 느낌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 빈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. 더구나 또 최근에 소식 들어와 보니까 호주의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시국에 인수해봤자 똑같은 꼴인 거죠. 일전에 제너럴 모터사 안에 내부에 있는 프레임을 다 수입해서 했는데 이거 팔 때마다 돈이 얼마예요? 거의 1,000만 원 갖고 1,500만 원인가? 그 정도 아마 손해를 본다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. 여튼 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팔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고 있어요. 더구나 초반에는 뉴스페이퍼 매거진을 보다 보면은 빈그룹이 굉장히 자동차도 잘 팔고 있고 핸드폰도 상당히 많이 팔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빈그룹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이제 삼성 미칠 뻔 바짝 추격했다?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빈그룹에서 만드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 친구 정말 저는 여지까지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. 이 거짓말 아니고 저는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. 더구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, 베트남 직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있다는 건 아는데 본 친구들이 거의 없고 갖고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판매된 걸로 데이터가 나올까? 이 내면은 일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 담은 적이 있었는데요. 빈그룹은 굉장히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.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기본 조건이 강매예요, 강매. 더구나 이 계약이 있는데 1년 계약하게 되면은 무조건 핸드폰을 구입해라. 그리고 2년 동안 일을 할 때 처음에 계약서, 근로계약서 쓸 때 2년을 일하고 싶으면은 핸드폰과 오토바이를 사라. 빈패스트 오토바이를. 그리고 더 이상 일하고 싶고 5년 이상 일하고 싶으면은 나중에 자동차를 사라. 더구나 그 이상을 원하면은 그 빈그룹에서 짓는 집을 사라고 해요. 결론적으로 이거 보면 이거 다단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통계 구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거의 직원이 어마무지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 강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 수치가 올라갔던 것 뿐이에요.
정작 그들이 빈그룹에서 만든 핸드폰을 갖게 됐을 때 사용할까요? 사용 안 하죠. 바깥에서 갖고 다니면은 거의 뭐 중국 것만도 인정 못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화웨이 것만도 샤오미 것만도 못한 느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. 야, 여튼 뭐 이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믿을 구석은 진짜 이제는 해외에 있는 뭐 한국이나 일본, 중국 뭐 이런 나라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. 지금 이거 언론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아직은 뭐 베트남이 괜찮다, 국뽕이 치하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알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고요. 이게 더구나 또 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지 서민들 뭐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에휴,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일할 사람은 계속 일하고요. 돈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서민들의 뭐 환경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체감적으로 뭐 실직자가 좀 늘어난다 이건 조금씩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몸으로 느껴지진 않아요. 주변에 듣는 것도 그러고요.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. 아무래도 뭐 베트남이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난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남겨진 것을 갖고 그것을 취할 것이다. 정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한류 얘기도 어떤 구독자분께서 하셨는데 뭐 40대 후반에 아재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. 솔직히 이건 저도 이제 동감해요. 진짜 몸으로 느끼고 있고요. 뭐 바깥에 돌아다녀 봐도 그들이 환호하고 뭐 되게 좋아하는 것들은 한국의 K-팝 정말 아이돌 아니면 한국의 어떤 프로덕트 어떤 제품들 옷들 이런 거에 열광을 하지 한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한다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그 유튜버들의 정보 한국인 가면은 베트남 가면은 거의 원빈 됩니다. 뭐 이런 말들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참 많이 돌았었죠. 그리고 뭐 얼굴 하얗고 뚱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물론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. 솔직히 정말 5년 전만 하더라도 좀 살이 있고 이런 사람이 뭐 부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아는 했었죠. 좋아하는 것도 일부 속물들이 좀 좋아했죠. 근데 잘 보면은 이것도 결론적으로 돈 보고 좋아한다는 얘기 말고는 안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일반 아재들 그리고 뭔가 이 동남아에서 뭔가 한국인 버프를 받고 싶은 분들 이런 생각들은 접어두시고 앞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오늘도 뭐 이런저런 말들 좀 주저리 거려봤어요. 자, 한국 다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은 찹찹해요. 여러분들 뭐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시고요. 몸 건강 꼭 챙기시고요.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또 잠을 자보겠습니다. 예, 다음에 볼게요.